안녕하세요. 밥상머리TV입니다. 지난 시간에 꿈꾸는 아빠 엄마들의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어서 조아리의 창이라는 심리검사 툴을 이용한 어떻게 하면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또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아리의 창이라는 검사를 저도 잠깐 해봤는데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네, 금방 걸려요. 네, 정말 금세 하는데 처음에는 이 조아리의 창이라는 게 여성 심리학자인 조한 씨가 만든 툴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뭐 옛날에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조아리라는 분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건 아니고요. 그 조셉 루프트라는 심리학자하고 해리 잉햄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아마 1955년으로 잘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논문을 발표했었고 이게 이제 어떤 이론이냐면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과연 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타인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를 좀 알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름은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예, 저도 해봤는데 그 형용사 57개 중에서 6개를 이제 선택하는 거라서 간단하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형용사 57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거는 제가 제 블로그에 링크를 달아서 여러분들이 좀 출력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드릴게요. 그걸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57개 중에서 나도 골랐고 그 다음에 타인도 아는 영역은 이제 열린 창이 되는 거거든요. 오픈 영역.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나와 타인이 골로 공통된 거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님은 혹시 어떤 게 있으신가요? 공통적으로 고른 게 의외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 나왔는데 이제 민감한이 나왔습니다. 피부가 민감성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내가 아는 영역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영역이 좀 적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알고 있는 영역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다르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는 안 골랐는데 이제 타인이 고른 영역이 있겠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창, 블라인드 영역에 넣으시면 되는데 대표님은 어떤 거를 혹시 그래서 블라인드 창이라고 하는 게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많이 나왔는데요. 재능 있는 영리한 유식한 재수 없네요 참. 좀 감동받은 건 뭐냐면 강한 따뜻한 이런 거를 또 골라줬어요. 제가 그런 줄 몰랐거든요.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고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는 아는데 타인은 또 안 골른 영역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숨겨진 창. 저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다, 철저하다. 타인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영역이 요거구나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제의 창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아무도 안 고른 영역이기 때문에 57개 중에서 6개 골랐으니까 이제 51개 영역이 남잖아요. 그건 좀 무의식의 영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영역들은 내가 좀 더 발견할 수 있는 건 발견해보고 내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건 발전시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영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부간에 하면 좀 좋고요. 또 자녀 중에서 좀 저학년 말고 고학년 자녀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단어들이 좀 추상적인 단어들인데 어휘 공부도 되고요. 또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꼭 두 사람 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어도 할 수도 있는 그런 툴이죠. 아주 간단한 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의 대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 배워보고 싶은 거거든요.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조아리 창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 자녀들하고 해보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하나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이렇게 저는 아이들하고 단어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 57개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코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코팅을 해요. 그다음에 뒤에다가는 사전적인 의미를 살짝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거든요. 어렵죠. 한자어 추상적인 언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위험 있는이 좀 어떤 뜻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의외로 대답을 잘 못해요.
그리고 네, 사실 어렵죠. 어른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를 좀 사전적인 뜻으로 이야기할 때 위험이는 뭐지? 언뜻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요 뒤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위험 있는 애 존경할 만한 좀 위세가 있고 그다음에 점잖고 좀 엄숙하다는 의미는 이것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요런 비슷한 인물을 한번 구체적인 그림책으로 인물로 한번 그림책의 찾아볼까? 등장인물로. 네, 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아빠가 생각하는 위험 있는 인물과 그 다음에 아이가 생각하는 위험 있는 인물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 있는 이란 하나의 단어를 갖고 나와 아이는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를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달의 아빠를 한번 골라봤어요. 그러니까 왕이신데 네. 굉장히 좀 위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 책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네, 네. 저도 이 책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이제 칼데코상 네.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느 나라에 이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위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다른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위험 있는 걸로 해석을 했을 때 굉장히 아주 강하고 그 권력이 있는 그런 왕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딸바보 왕이에요. 그래서 네. 딸이 뭔가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아빠입니다. 어느 날 이 딸이 아파요. 이제 병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뭔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 이제 해주게끔 해요. 그런데 이 딸은 그래도 낳지를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달을 원했는데 공주가 결국에는 공주가 정말 하늘에 있는 달을 원한 건 아니었어요. 네. 이 광대가 달이 있는 목걸이를 네네. 선물을 하거든요. 근데 공주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만족해하면서 달이 나한테 있어 이제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이네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대사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제 광대가 얘기를 해요. 공주님 목에 달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또 달이 빛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주가 얘기를 합니다. 정원사가 꽃을 잘라도 그 자리에는 또 새로운 꽃이 피잖아. 그러니까 이 달을 내가 지금 갖고 있지만 언젠간 또 계속 빛날 수 있어. 라는 좀 철학적인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조아리창 하고 예.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왕은 그 공주가 원하는 달이 진짜 달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유일무이한 하늘에 떠있는 천체인 달.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지만 정작 공주는 자기가 원하는 거는 그냥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의 작은 달이었거든요. 네. 공주는 알고 있지만 왕인 아빠는 모르는 이 네. 숨겨진 창을 새롭게 발견한 그런 광대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난 너에 대해서 다 알아 라고 얘기를 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네. 대표님 한번 예쁘다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네. 이미지가 혹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아무래도 딸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예쁜 소녀, 음.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그런 네. 먼저 떠오릅니다. 저는 예쁘다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뭐 예쁜 꽃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쁜 드레스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드레스요. 네. 그렇죠. 이거를 남자들 보면 드레스 안 떠올려요. 네, 이거를 보면 우리가 똑같은 예쁘다라는 단어를 갖고 각자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 그래서 네. 우리가 너 참 예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는 드레스가 예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빠 입장에서는 너 오늘 행동이 참 예뻤어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전달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책에도 똑같은 달을 얘기하고 있지만 네. 아빠인 왕이 생각하는 것과 딸인 공주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그렇죠. 그걸 발견하는 좋은 툴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툴이고요. 대인관계, 그러니까 뭐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타인이 나를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다른가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가족 간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는 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과 단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서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조아리의 창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툴로 어떻게 하면 사랑에 대해 나눌 수 있는지 네.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밥상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y, who that in my chair? And what she doing there? No, daddy, oh, hey, daddy, can I go over there? Hey, daddy, what's a square? And where do we get there? And daddy, can I have that big elephant over there?
My quizzical kid, man, he doesn't want anything hid. He's forever demanding to know who and why and what and where.